예, 세 번째 시간은 청년과 학교 고용 이행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청년 학교 고용 이행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서 꽤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자, 이 문제를 이해할 때 일단 여기서 두 사람의 연구 성과를 빌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월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분이 Youth Transition Regime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청년이 일자를 갖게 되는 격려 과정을 에스펜슨의 복지체제 유형을 빌려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꽤 주목할 만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그중에 특히 이제 일종의 제도 특성이 뭐 이 사람의 주장은 노동시장의 제도적 특성, 즉 고용 규제, 교육훈련 시스템, LMP 적응노동 정책이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이행의 속도, 그러니까 뭐 학교를 졸업해서 노동시장에 통합하는 이행의 속도, 그리고 이행의 용이함, 이행의 어떤 질, 퀄러티,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청년 노동시장 성과라고 하는 것인데, 뭐 이런 측면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냐면 뉴스 트랜지션 레짐을 자, 여기 보면 STW 즉 스쿨 투 워크가 되겠습니다. STW는 스쿨 투 워크가 되겠습니다. 예, 학교 고용 이행 체제죠. 이행이죠. 이 트랜지션 레짐의 타이폴로지. 타이폴로지는 뭐 거의 에스펜슨의 3월드에서 쓰리 레짐에서 빌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보편주의적, 즉 노르딕 국가들이죠. 인플레먼트 센터는 유럽 대륙 국가가 되겠습니다. 대체로 리버럴 앵글로색슨 영국을 비롯한 영국 아일랜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역시 이제 남부 유럽 국가와 포스트 사이 국가를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 포스트 사이 국가는 여기서 좀 생략하기로 하고 요 네 개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보편주의 보편주의적 이행 청년 이행 체제를 보여주고 있는 3인주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교육훈련 시스템의 성격은 이 포용적인 교육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높은 투자와 높은 이행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대학 교육이 되겠습니다. Tertiary Education이 대학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대학 교육으로 많이 진학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 체제에서 직업교육 훈련은 좀 부차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응 노동시장 정책과 이 학교 고용 이행 체제의 초점이 어떻게 맞추냐면 이게 스포티브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뭐 네, 좀 네, 뭐 액티베이션 중에서도 특히 사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유스 개런티 같은 압수수 개런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스 개런티 같은 제도를 통해서 그 액티베이션을 좀 강화하는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인적자본 투자가 강하고 근데 APL과 노동시장 규제의 특징을 보면 플렉시큐리티 모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EPL 고용 규제 수준은 비교적 낮다. 아니 중간 정도다라는 되겠고 사회보호 시스템은 상당히 포용적인. 포용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뭐 되게 취약 집단을 포용한다. 노동시장 포용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비중계층규직 간 차별이 적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퍼레티브적 전통이 있다는 것인데 이게 특히 이제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뭐 컬렉티브 어리드라고 하는 것은 단체 교수비호에서 합의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섹터별, 업종별,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여행의 스피드나 퀄러티는 빠르고 안정적이다. 비교적 예,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이행한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고용센터들은 고용 중심적인 청년 이행 체제의 성격 특성을 보면
역시 이제 유럽 대륙 국가들,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 네덜란드가 이게 해당되겠고, 이것 여기서는 뭐 선별적인 표준화된 훈련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전국적으로 사시는 교육 훈련이 표준화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 실렉티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쪽 직업교육 훈련 쪽을 선택한 학생들이 VT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VT가 대단히 중요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프로미넌스 오브 V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온 컴퍼니 올 스쿨 베이스드가 되겠습니다. 컴퍼니 올 스쿨 베이스드가 말하자면 이거 컴퍼니 올 스쿨 베이스드가 바로 듀얼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용자의 참여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어떤 VT 시스템에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죠. 그래 트레인 퍼스트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숙련 훈련을 통해서 거쳐서 노동시장에 보낸다는 뜻의 트레인 퍼스트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또 VT와 어프렌티스십에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것은 노동시장 통합의 루트로서 상당히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취약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또 적용 노동시장 정책을 타겟팅해서 제공한다는 뜻이 되고요. 그걸 임금 인센티브와 디맨드 사이드의 조치들, 디맨드 사이드 인센티브라고 하는 게 결국 뭐 고용 보조금 제도 또는 임금 보조금 제도 같은 것들이죠. 를 가끔씩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대륙 국가들 EPL 듀얼리즘이죠. 그러니까 정규직건 상당히 고용 보호 수준이 높고 교육 규제 수준이 높고 비정규에 대해서는 고용 수준이 낮은 게 EPL 듀얼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호도 역시 말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각각 분절화된 그런 사회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뜻이 되겠고, 코퍼라티즘적 등록이 강하지만 대체로 뭐 최저임금은 법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고용 이행을 보면 좀 가변적이지만 좀 빠르고 또 안정적인 나라들도 있다는 이야기 되겠는데, 그것은 역시 이게 도제제도가 대규모로 존재하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이죠. 이들 나라들은 비교적 빠르고 안정적이다 이런 이야기 되겠고, 그 다음에 임시고용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고, 또 노동 수요는 사이클릭한 주기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경기 순환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네, 자유주의 국가를 보면 비교적 포괄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지만 그중에 제너럴 에듀케이션, 직업 교육보다는 뭐 일반적인 교육이 더 우세하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일본도 사실은 직업 교육보다는 인문계 고교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일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인문계 고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교육 이후라고 하는 게 뭐 대체로 고등학교 이후부터죠. 고등학교 이후에 그런 어떤 이제 업무적인 훈련은 좀 파편화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보이티 그러니까 직업교육 훈련도 비교적 덜 표준화되어 있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스플라이스 사이드의 또 워크페어적인 그런 어떤 액티베이션 모델로서 성격이 강하다. 그게 이제 앞에 말하는 스포티브 액티베이션과 좀 구별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저기 영미식의 액티베이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고용 능력 또는 취업 능력을 획득에 초점을 맞추는 뭐 그런 것이고요. 또 빠르게 좀 노동시장에 좀 취업하게 하는 이런 성격의 워크 퍼스트 어프로치가 돼요. 앞서 나온 트레인 퍼스트와는 좀 구별되는 것이죠. 충분한 그런 어떤 교육 훈련을 거쳐서 숙련을 만들고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갖게 만드는 게 아니고 뭐 일단 그냥 취업 질이 좀 낮은 일자리라도 취업을 먼저 우선시하는 그런 게 바로 워크 퍼스트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 EPL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예, 영미 국가에서 EPL 수준은 낮죠. 그리고 보편적이지만 미니멀, 좀 적은 수준의 사회적보, 이게 베버리지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베버리지적 사회보호처를 갖는 이야기고요. 최저임금은 대개 법에서 결정된다는 것이고, 또 청년들 학교 교육 이행의 시스템 성격도 빠르지만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뭐 대체로 이제 워크퍼스트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 수준 자체가 비록 질적으로 낮은, 비록 안정지도 않고 급여도 그렇게 고용 수준도 그렇게 안정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언스테이블하죠. 그러니까 로우 퀄러티, 그러니까 일자리 질이 낮은 그런 어떤 에, 그런 일자리에 주로 청년들이 그런 일자리를 뭐 우선적으로 갖게 된다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련의 미스매치가 또 성격이 강하다는 거. 그 다음에 유럽 대륙 국가를 보면, 여기 보면 뭐 에스파니아적 스페인이나 또는 뭐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등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일반적인 교육 중심의 제도를 가지고 VT는 비교적 지위가 비교적 낮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이고, 또 교육 시스템과 노동시장 간의 연결 관계도 상당히 낮은, 취약한 이런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P도 저개발되어 있고 PS도 상당히 수준이 낮은,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포스트 워크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뭐 이게 충분한 교육을 통한 그런 어떤 숙련을 획득한 이후에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갖는 게 아니고, 뭐좀 미숙련 또는 미숙련의 상태에서 우선 일자리를 갖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정책이 우세하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임금 보조금, 수요 사이드 임금 보조금, 그 다음에 EPL은 역시 유럽 대륙과 마찬가지로 EPL 듀얼리즘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보도 마찬가지 시금에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연령과 연계된 최저임금, 요것은 뭐 되게 그런 뜻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같으면 사실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이나 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 최저임금 적용해서 제외시킨 나라 있거든요. 하지만 남부 유럽은 그게 없다, 이런 뜻이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시 이행의 성격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확실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역시 임시고용 비율이 높다는 거, 숙련의 미스매치가 강하다는 거, 그리고 노동 수요도 상당히 낮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나라별 청년 고용 이행체의 성격을 시퀀스 어널리시스, 요게 이제 시퀀스 어널리시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이렇게 이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보여주는, 이게 다 시퀀스 어널리시스예요. 상당히 시각적으로 딱 한눈에 다른 나라와 구별된 특징을 보여주게 만드는 그런 분석 방법론이 되겠는데, 특히 청년 고용 인치에 관련해서는 크리스찬 브린스키 페이라고 하는 독일의 연구자가 또 이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이제 제가 빌려온 겁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 인치의 습격을 보여줄 때 대체로 한 여기서 이게 8개 정도의 어떤 경로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리턴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 사실을 취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건 잠깐 뭐 좀 흐려서 사실은 잘 뚜렷하게 지금 구별이 안 되는데요. 짧은 시간 동안 취업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비경활 인구, 이 넥킨 비경활 인구의 상태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에듀케이션, 교육을 받는, 이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아마 대학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요 데이터 자체가 20세, 24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어떤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페일러라고 하는 것은 뭐 학교를 졸업한 이후 뭐 실업자의 상태에 머무르는 게 페일러가 되겠습니다. 드랍아웃라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 경활 상태에 머무는 게 드랍아웃가 되겠습니다. 링크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 취업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education죠. 다시 교육을 받았다가 다시 취업하는 이런 유형이고요.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비경활 상태에 있다가 취업하는 게 브레이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디투어라고 하는 것은 실업자의 상태에 있다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실업자의 상태에 있다 취업하는 이런 경로고요.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취업을 했다가 다시 어프렌티스십이 되겠습니다. 도지제를 통해서 다시 취업하게 하는 게 브릿지가 되겠습니다. 익스프레스는 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바로 취업하는 유형이 익스프레스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유럽의 주요 국가별로 이제 구분이 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 주로 이제 남부 유럽 국가 일단 요걸 한번 봅시다.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가 다 같이 익스프레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익스프레스 상당히 높습니다. 예. 요것은 뭘 가르치냐면 사실은 이제 워크퍼스트적인 어프로치, 그러니까 충분한 교육 훈련을 통해서 숙련 노동자가 된 이후에 비로소 노동시장에서 질적으로 괜찮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는 유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그러니까 충분히 숙련이 안 갖춘 상태에서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노동시장에 빨리 취업을 하는 유형이 이들 나라에서 상당히 우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와 에스파냐,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을 보면 뭐 남부 유럽 국가들이죠. 요것도 아마 이렇게 그리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그리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알이라고 하는 게. 이럴 거의 특징이 있자 보면 페일러가 상당히 많습니다. 페일러, 페일러. 예, 포르투갈은 약간 떨어지지만 약간 성격이 다르네요. 페일러가 많습니다. 페일러 많다고 하는 게 학교를 졸업하고 실업자의 상태에 머무르는 그렇죠. 실업의 상태에 머무르는 페일러가 상당히 많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덴마크가 되겠습니다. 덴마크 리턴이 많아요. 리턴이라고 해 다시 한번 보면 리턴이라고 하는 게 앞에 있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 동안 취업을 했다가 인액티브 상태에서 약간 또 인앱 상태에 있다가 다시 교육을 받는 거죠. 이때 교육이라고 해 대학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상당히 또 독특한 덴마크나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또 상당히 독특한 성격을 좀 갖는 이런 어떤 스칸디나비아 제가 듣기에 덴마크 같은 경우에 대학생의 평균적인 연령이 30대가 상당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상당히 구별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독일이 되겠습니다. 독일은 브릿지 유형이 이제 도제 제도를 거쳐서 뭐 취업을 하는 이게 왜 브릿지 유형이니까 브릿지가 차지하는 유형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자, 그 다음에는 요것은 또 보면 자 보시면 나라별로 또 분명한 특징을 보여주고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영국 같으면 인액티브 비경활 인구가 제일 많은 그러니까 청년 비경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들이 보면 영국도 청년 실업 문제가 꽤 사실은 있습니다. 프랑스도 꽤 비경활 인구가 많고요. 이탈리아 상당히 많습니다. 비경활. 에스파니아, 스페인 상당히 많습니다. 포르투갈도 비경활 상당히 많아요. 그리스 상당히 많습니다. 비경활 인구. 덴마크 비교좋습니다.
독일도 비말린 인구가 뭐 약간 좀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자가 많은 나라들이 이탈리아 청년 실업자 굉장히 심각하죠. 이게 다 청년 실업자야. 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 청년 실업자 비율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스 상당히 높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별로. 독일도 청년 실업자 민주 얼마 안 되죠. 덴마크 얼마 안 됩니다. 예,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취업자가 되겠습니다. 취업자는 이제 요게 영국이 상당히 폭넓은 그런 넓은 취업자, 청년 취업자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의 청년 취업자들은 대체로 질적으로 수준 낮은, 질적으로 그다지 뭐 좀 굿잡이를 하기는 어려운 그런 어떤 일자를 주로 갖게 되는 이야기고 아일랜드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벨기에는 이 정도 나타나고 이탈리아는 워낙 뭐 실업자가 청년 실업자가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독일 같으면 이쪽 역시 이제 보시면 이게 이게 이제 고용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도제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제 제도를 수료한 그런 어떤 청년 인력들이 이제 취업 시장에 진출하는 일자를 갖게 되는 그에 따라서 일자를 갖게 된 청년 노동자의 비중이 높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나라가 덴마크가 되겠습니다. 이거 다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이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도 보면 인액티브는 굉장히 적습니다. 실업자도 적어요. 이제 취업자들은 꽤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제제도는 요 도제제도가 되겠습니다. 도제제도는 어쨌든 독일이 거의 뭐 다른 나라 도제제도에 속해 있는 청년 비율이 아주 적습니다. 독일이 좀 예외적인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덴마크도 독일과 유사한 듀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의 비중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여기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니트 문제는 뭐 유럽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교 고용으로 순조리 이행의 문제가 관심의 대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뭐 청년 실업 문제 꽤 심각하고 청년 니트 문제 꽤 심각하고 뭐 그런 현상에 앞에서 분석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청년 노동 정책 변화에 대해서만 정리를 몇 가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액티베이션을 강화하고 PS 고용 서비스 능력을 확대하는 거 요게 또 먼저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변화고 두 번째는 책임의 분권화와 위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용 서비스에 있어서 뭐 분권화된 집중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그 책임의 분권화와 위임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하지만 이제 또 집중화된 그런 어떤 구조를 통해서 또 통제하는 필요성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리더 정책을 타겟팅화할 것, 뭐 이게 또 그래서 저숙련의 문제나 또는 학교를 중대 그만두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워낙 이제 니트 대상자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리더 정책을 타겟팅화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직업교육 훈련과 도제 제도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청년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또 EPL 개혁, 고용규제 개혁이 또 청년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이야기 되겠습니다. 뭐 세 번째 시간도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